780번입니다. 자, 함수 fx의 도함수가 주어졌고요. 자, y fx 이 그래프가 0,7을 지난다. 자, 0,7이면 이 바로 이 7이 이 fx의 y 절편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 형태로 나타낸다면 이 0,7이라는 것은 f0이 얼마다? 7이다. 이런 말과 똑같죠. 이게 바로 무엇을 결정해달라? 바로 적분상수를 결정해달라는 뜻이 되겠죠. 그럴 때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는 자, 이 도함수의 한 부정적분을 구하면 되니까 굳이 이제 인테그랄 적지 말고 각각 보면서 바로 적분해 버립시다. 6x 제곱인데요. x 제곱을 적분하면 x 세제곱이 되면 3이 나눠줘야 되겠죠. 6을 곱하면 2가 되나요? 그런데 얘를 한번 미분해 보세요. 그럼 3x 제곱인데 6x 제곱이 되려면 여기 2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는 항상 무엇과 적분변수 x와 곱해버리면 되고, 자, 잊지 말자 적분상수인데 적분상수가 그대로 0을 넣으면 7이니까 바로 fx를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구하는 F1의 값은 바로 1은 또 뭐죠? 개수들의 합이니까 2와 마이너스 1과 7을 더하면 되니까 9 마이너스 1 얼마가 된다? 바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81번입니다. 자, 함수 fx의 도함수가 주어졌고요. f1이 5분의 6이다. 바로 적분상수를 찾는 조건이 되겠죠. 이럴 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한 부정적분 fx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수함수를 적분해야 되죠. 그런데 얘는 바로 우리가 적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눗셈 꼴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무엇으로?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꼴로 형태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보이나요? x 8제곱 마이너스 1은요. x 4제곱의 제곱. 맞나요? 그리고 1에 바로 8제곱인데 1에 8제곱은 이렇게 제곱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면 바로 앞에 그 제곱 마이너스 뒤에 그 제곱이니까 바로 합차 공식이 되겠죠. 따라서 x 4제곱 플러스 1 그리고 x 4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x 4제곱 플러스 1을 뭐 할 수 있다. 약분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인테그랄 바로 x 4제곱 마이너스 1 dx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x 4제곱은 x 5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적분하면 5로 나누어야 되니까 그대로 5로 나눈다고 표현해도 되고 5분의 1 x 5제곱 해도 되겠죠. 자, 상수는 반드시 적분 변수와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자 적분 상수가 되겠죠. 자, 이 식이 바로 무엇이다? fx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1의 값을 구하려면 c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5분의 6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을 대입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C는 바로 얘가 마이너스 5분의 얼마가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맞죠? 5분의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분의 4죠. 이항하면 플러스 5분의 4가 되니까 5분의 10이 되죠. 따라서 C는 얼마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분상수 C의 값 2를 찾았으니까 이제 f-1의 값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다섯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2와 플러스 3이 되겠네요. 3은 5분의 15니까 5분의 1을 빼면 5분의 14가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82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도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런데 이 당시 도함수가 아닌 fx가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f2의 값을 구하라. fx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럼 일단 f 프라임 x, 즉 도함수가 주어졌으니까 fx를 일단 찾아 넣어 보면, 자, 9x 제곱이니까 바로 x 세제곱을 미분해서 9x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바로 실수 3배를 해주면 이게 바로 미분하면 9x 제곱이 되겠죠. 자, 12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제곱을 일단 미분하면 되니까 12x가 되려면 자, 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2x가 되고, 자, k는 상수니까 반드시 적분병수 x와 곱해줘야 되면서 잊지 말자 적분상수 c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K값과 C값 두 개를 찾으면 F2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fx가 무엇으로 이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검산식을 적어보면 이 식으로 나누니까, 그런데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여기는 바로 1차식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되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실 얘가 3x 세제곱이니까 최고차가 3x 세제곱이 되려면 3x가 있어버리면 3x 세제곱이 되고 상수항이 플러스 c니까 얘가 얼마예요?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c라는 이렇게 3x 마이너스 2분의 c라는 1차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이것을 무엇을 전개해서 계수 비교법을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죠. 이 식은 여러분들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수치 대입이 빠르겠죠. 왜냐하면 자,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드는 1을 대입하면 이 양변에 대입하면 얘가 모두 다 0이 되니까 먼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면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니까 24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c가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고요. 맞나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내죠. 이제 1을 대입하면 개수들이 합이니까 3 플러스 6 플러스 k 플러스 c죠. 맞나요?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바로 K 플러스 C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두 식을 변변 뭐 해버리자? C와 C가 똑같으니까 변변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3K가 되고요. 자, 우변은 0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9니까 9가 된다는 거. 부호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K 값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니까 K가 3, 마이너스 3이면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어서 9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3 바로 C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 값과 C 바로 적분상수를 모두 다 찾아줬으니까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가 되어야 되고 자, 상수항 C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fx 추론이 끝났고요. f2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은 8입니다. 3, 8이 24가 되겠죠. 그리고 2의 제곱은 4니까 24가 되고요. 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8에서 12를 빼면 되니까 48 빼기 12 얼마가 되나요? 3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83번입니다. 자,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함수 fg에 대하여 자, 각각의 도함수를 빼는 것은 2x-4고 자, 다음과 같은 또 하나의 등식이 주어져 있죠.
자, 이럴 때 F0과 4, F0이라는 것은 아마도 적분상수 F와 G의 적분상수를 결정하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묻는 것은 F1과 G2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fx와 gx를 찾아란 말이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는 각각의 도함수를 뺀 함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fx와 gx를 찾기 위해서 좌변과 우변을 모두 다 뭐 하겠다? x로 이렇게 적분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도함수를 적분하면 원래 함수가 나와야 되겠죠. 바로 부정적분. 즉, f 프라임 x의 부정적분은 바로 fx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fx 마이너스 g 프라임 x의 부정적분은 gx가 되죠. 자, 그리고 적분상수를 붙여야 되나? 적분상수는 좌변, 우변 중에 한 곳에서만 붙여주자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2x를 적분하면 x제곱이 되고, 자, 마이너스 4는 적분 변수와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적분상수가 하나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요, 여러분들. F 프라임과 G를 곱해놨고, F와 G 프라임을 곱해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이 자주 나오는데, 요게 바로 무엇을 미분한 꼴이 됩니까? 바로 F와 G의 곱꼴을 미분한 거죠. 즉,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fx 곱하기 gx 이 곱함수를 뭐 한 거, 미분한 게 바로 이 좌면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맞나요? 이 식이 바로 무엇이 된다?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된다? 얘가 바로 F와 G의 바로 뭐 F와 G의 곱함수의 바로 도함수가 되니까. 자,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양변을 또다시 뭐 하자? 바로 적분을 취해주자. 인테그랄 dx. 이렇게 인테그랄 dx를 붙여보면 이 F와 G를 미분한 것을 다시 적분했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자, 보세요. F와 G의 곱함수를 뭐 했다? 미분했다. 그러면 dx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인테그랄 dx. 이 표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비적분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일단 알맹이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그럼 적분 상수를 붙여줘야 되는데 우변에만 붙여주면 되니까 3x 제곱을 적분하면 x 세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x는 바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자, 적분 상수 꼭 붙여줘야 되죠. 뭐 C1, C2라고 해도 되고 D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분 상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F0과 G0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각각의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F0-G0이니까 얼마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되죠. 그럼 우변에도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바로 c가 바로 얼마가 된다는 거,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번에는 두 개를 곱해야 되죠. 자, 각각의 x자리에 0을 대입하면서 곱해버리면 4이 얼마가 되죠? 8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모두 다 0이 되니까 d는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f와 g를 뺀 함수는 2차 함수가 되었고 곱한 함수는 3차 함수가 되는데 이 두 식을 가지고 우리는 fx와 gx를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곱한 것을 이용하는 게 편하죠. 왜? 이 두 식을 곱했기 때문에 이 3차 식을 뭐 하면 된다? 바로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무엇을 대입하면 일단 이 식이 0이 될까요? 자, 1을 대입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8,
2를 대입하면 4, 4, 8인가 되지 않죠. 근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4, 여기가 플러스 4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3차식은 무엇으로?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었으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겠죠. 자, 그러면 x 세제곱이 되려면 전개해서 x 제곱이 되어야 되고요.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3x가 되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항은 볼 필요 없고 상수항이 8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4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뭘 이용한다? 바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되죠.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무엇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었나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었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면 되죠. 1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6이 됩니다. 더하면 4,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어서 0이 되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로 나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바로 방정식으로 말하면 근이죠. 근이면 x, 인수로는 x 플러스 2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f와 g를 곱골로 나타냈으니까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기에 보면 개수가 모두 정수라고 했죠. 두 다함수가 개수가 모두 다 정수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개수들이 다 모두 다 정수가 맞죠. 이것을 사실 이 2차식이나 이 1차식을 더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개수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개수들이 모두 다 정수가 되었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F고 하나가 G인데, 0을 대입하면 4고, 0을 대입하면 2라고 했죠, 아까. 그럼 0을 대입하면 얘가 2니까,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GX가 되어야 되고. 자, 얘는 0을 대입하면 4가 맞습니까? 맞죠. 그러므로 얘가 바로 FX다. 그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fx에서 gx를 뺀 함수가 이렇게 되는지. x제곱은 없으니까 맞고요. 마이너스 3x에서 gx인 x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4x. 4에서 2를 빼버리면 2가 맞네요. 그죠? 따라서 f와 g를 모두 다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1은 어떻게 됩니까? F1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1은 F1은 개수들의 합이니까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되고 G2는 어떻게 됩니까?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2니까 4가 되겠네요. 따라서 F1과 G2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두 수를 더하면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개수가 모두 다 정수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 할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합과 차가 나오고 아니면 곱이 나왔을 때 이 두 개가 나왔을 때 합이나 차가 나오고 곱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F와 G를 우리가 다함수에서 유추해내기 위해서는 이 F와 G가 곱한 이 식을 가지고 먼저 뭘 해봐라? 인수분해를 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84번입니다. 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라지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스몰 fx다. 그 말은 바로 이 라지 fx는 fx의 바로 무엇이 된다? 한 부정적분. 다른 말로 fx의 도함수가 바로 스몰 fx가 되는 거죠. 즉, 이 말을 다르게 고치면 f, 라지 f의 바로 프라임 x가 바로 무엇이다? 스몰 fx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럴 때 다음 식이 성립할 때 f1은 0이고요. 이때 스몰 f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스몰 f는 여기 있죠. 그런데 라지 f가
스몰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라지 f의 도함수가 스몰 f니까 이 식을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f 프라임 x가 되니까 맞죠? 이 f 프라임 x를 무엇으로 적어주면 되겠다? 스몰 fx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좌변을 미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우변을 미분할 때는요, 이 x와 fx는 각각의 x에 대한 식이니까 곱꼴이죠. 따라서 곱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x니까 1이고요. 맞죠? 뒤에 거 그대로 적어주고 맞나요?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각각 미분해 주면 24x 세제곱에 플러스 18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좌변의 이 fx와 우변의 fx가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바로 이 식을 이항해 버리면 24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이 되겠죠. 이 식은 똑같은 항등식이니까 우변을 우리가 x로 묶어 본다면 24x 제곱 마이너스 18x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자, 우변과 같은 식이니까 x는 똑같으니까 f 프라임 x가 바로 24x 제곱 마이너스 18x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도함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 fx를 찾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어떻게 되죠? x제곱이니까 x 세제곱이 되고요. 3으로 나눠주는데 24가 있으니까 8x 세제곱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8x는 x가 x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2로 나누는데 18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적분상수죠. 꼭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F1이 0이니까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개수들의 합이 되겠죠. 자, 따라서 C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이 자리 C에다가 1로 바꾸어 주면 fx의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fx는 8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85번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그랬죠. 그럼 이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란 말은 미분이 가능하면 이 fx는 연속 함수이기도 하다는 거죠. 끝까지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F1이고 F 프라임 1이 일일 때, 자, 다음 식을 승리할 때 G1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GX가 지금 여기에 적분 하는 것에 피적분 함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GX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FX가 바로 미분 가능하죠. 그러면 X 세제곱도 어떻습니까?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 곱해 놓았으니까 이 X 세제곱 곱하기 FX도 뭐가 된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고 자, C는 상수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변이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좌변도 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모두 다 무엇으로 x로 미분을 하자는 거죠. 즉 좌변도 이렇게 미분을 하고 우변도 미분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분한 다음에 미분한다는 거죠. 즉 우변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 dx를 붙여도 미분한 게 되겠죠. 그죠? 그럼 적분하고 미분했잖아요.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비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그 대신 적분 상수는 붙지 않습니다.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되겠나요? 그러면 우변도 우리가 미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두 함수는 x에 대한 함수니까 곱함수죠.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3x 제곱, 뒤에 거 그대로 붙여주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여기서 미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G1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나요?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얘가 1이니까 3F1이 되겠네요. 여기가 1이니까 바로 플러스 바로 F 프라임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보면 F1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F 프라임 1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따라서 3 곱하기 2 플러스 1이 되어버리겠네요. 따라서 6 더하기 1이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86번입니다. 자, 1차 함수 fx 이런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고 문제 풀어주세요. 그냥 함수도 아니고, 맞죠? 다 함수도 아니고, 1차 함수입니다. 이 fx는. 그러니까 이 1차 함수 fx는 다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냥 함수 fx인지 다 함수인지 1차 함수인지 정확하게 보세요. 따라서 이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관계식 성립할 때 F1이 3이다. 아마도 바로 적분상수 값을 구해달라는 거겠죠. 그럴 때 이 fx 그래프의 x절편, 즉, 이 fx인 1차 함수를 우리가 추론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양변을 미분해도 되겠죠. 자,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자, 이 적분은요, 항상 피적분 함수가 무엇일 때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다? 연속인 함수만 공부하죠. 여기에 연속인 함수만 들어오면 미분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정적분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자, 이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미분할 때 이 실수변은 앞으로 나가니까 그냥 두 배가 되는 거고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니까 그대로 2f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변은 fx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다음은 자, x 함수와 바로 fx 바로 곱함수니까 곱미분을 적용해야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이런 생략할까요? 1 곱하기 fx 플러스 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상수항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0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우리는 지금 fx를 찾아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이 fx를 이항해버리면 fx가 되고요. 여기는 f 프라임 x로 우리가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1 플러스 x에 f 프라임 x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fx를 1차 함수니까 ax 플러스 b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단 1차 함수니까 절대로 a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자, 이 식은 1차 함수 fx와 그 1차 함수의 바로 도함수하고 곱한 게 같다고 했으니까 이 식은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 위의 식이 항등식이었죠. 이 식이 항등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뭐 했나요? 미분했죠. 미분해도 이 식은 여전히 항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fx를 ax 플러스 b로 자 그리고 1 플러스 x에 자 여기에서 f 프라임 x는 무엇입니까? 바로 a가 되겠죠. 그죠? 얘가 a가 되잖아요. 이 식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이 두 식은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바로 계수 비교를 하면 ax 같으니까 상수항 b가 바로 무엇이 되면 되겠다? a-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b가 바로 a-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fx를 어떻게 바로 ax에 b 대신에 a-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F1이 3이니까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3은
x자리 1을 대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므로 2a는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가 2네요. 아,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이 f1이 3이라는 것을 가지고 적분상수를 찾는 줄 알았는데 적분상수를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이 x의 개수를 찾았네요. 근데 이 x의 개수를 찾으면 이 바로 상수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fx는 a가 2니까 2x가 되고요. 자, 절편은 바로 무엇이 된다? y절편은 2-1이니까 1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fx를 추론했는데 이 fx의 y절편이 아닌 x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절편을 구하려면 y값이 0이 되면 되겠죠? y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바로 x절편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식 자체는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기 때문에 뭐 모든 임의의 뭐 x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없어도 항등식이 되고 이 항등식을 뭐 했다? 미분했잖아요. 그죠? 미분하면요. 이 식 자체도 뭐가 된다? 여전히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되니까 바로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바로 이 fx를 추론해 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787번입니다. 자, 다항함수 fx죠. 그러면 이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럴 때 다음 식이 성립할 때 f2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를 찾아내야 되는데 fx가 물론 여기 있지만 자, 이 적분 변수 적분 기호 안에 fx가 피적분 함수로 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fx 이 바깥에 있는 fx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f2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은 바로 항등식이죠. 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은 같은 식이니까 바로 이 식은 바로 항등식인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 이 피적분 함수 안에 있는 이 fx는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x와 곱해져 있으니까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얘도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무엇이 됩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고요. 자, 여기는 미분을 하면 그대로 솔라당 나오죠. x, fx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변은 그냥 미분하면 되니까 3x 세제곱이 되겠네요. 3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2가 떨어지면 이렇게 7x로 깔끔하게 자, 개수들이 모두 다 정수로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까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정보는 없잖아요.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F2를 구하고 싶어서 2를 대입해도 얘 때문에 안 되죠. F 플라인 X. 우리가 보통 적분 문제를 앞에서 많이 풀어봤지만 양변을 미분한 다음에 F2의 값을 그대로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죠. 만약에 이 F 프라임 X가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냥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그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fx도 있고 f 프라임 x도 있죠. 그 말은 여기에 그냥 함수가 아니라 다항 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fx의 차수를 얘가 몇 차인지 차수부터 추론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몇 차 함수인지를 알아야지 fx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fx를 몇 차인지 모르니까 그냥 a 곱하기 x의 n제곱으로 출발하는 n차식이라고 우리가 일단 가정을 하고 n차식이라고 가정하고 이 차수부터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f 프라임은 몇 차가 되어 버립니까? 2차가 되어 버리죠.
미안합니다. n차니까 미분하면 몇 차가 되어버리죠? n-1차가 되어버립니다. 맞나요? 그리고 fx에다가 x를 곱했기 때문에 이 식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에 x를 곱한다면 보세요. a 곱하기 x에 n 플러스 1차가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n-1차가 되어버리고 이 뒤에 부분은 n 플러스 1차가 되어버리는가? 누구의 차수가 더 높아지나요? 이 뒤에 있는 차수가 바로 이 전체 좌변의 함수의 차수를 결정하죠. 그럼 이 바로 가장 높은 차수가 우변에 있는 3x 세제곱과 뭐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높은 차수의 계수 A도 3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n 플러스 1이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n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도 알아냈죠. 따라서 이 fx는 몇 차 함수가 되어야 된다? 2차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부정적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 문제 유형입니다. 바로 차수 추론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차라고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n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함수는 원래 함수보다 하나의 차수가 낮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차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최고창이 계수까지 알아버렸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fx를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2차라고 찾아냈으니까 그리고 최고창에서 3이니까 3x 제곱으로 출발하면서 자 1차항을 a, 상수항을 b로 이렇게 fx로 설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와 b만 안다면 fx를 찾아내니까 f2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fx를 우리가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원래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니까 미분했죠? 미분해도 이 식 자체는 무엇이라고 했죠? 여전히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수 AB를 찾기 위해서 계수 비교법이나 수치 대입법 같은 걸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좌변부터 적어보면요. 좌변은 f 프라임 x니까 얘를 먼저 미분하면 6x가 되고 플러스 a가 되겠죠. 이게 바로 f 프라임 x가 되면서 자, fx에다가 x를 한번 곱해주면 되니까 바로 3x 세제곱에 ax 제곱에 플러스 bx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이 좌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3x 세제곱 자 2차항은 ax 제곱이죠. 1차항은 bx와 6x니까 b 플러스 6x가 되고 자 상수항이 바로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변인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항등식이죠. 얘가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여 바로 계수 비교법을 이용하여 자 A와 B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최고창의 개수는 이미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똑같죠? 3x 세제곱 얘를 x 곱해봤자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a잖아요. a는 여기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상수항도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상수항도 똑같죠. 그러면 1차항의 개수 b 플러스 6이 얼마가 되면 된다? 7이 되면 되니까 b는 얼마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fx 함수 추론이 끝났습니다. 3x 제곱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에 b는 플러스 1이 되어서 이런 2차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어서
최종적인 결과는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 함수 추론을 여러분들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함수가 아니라 앞에 다항함수라는 이 멘트가 붙었죠. 요게 우리가 F2를 그냥 쉽게 못 구할 때는 바로 무엇을 이용해라? 바로 차수부터 추론해내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부정적분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모의고사의 4점짜리에서는 보통 나오는 게 이 함수 추론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